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저번 시간에 이제 가정법에 대한 얘기, 뭐 대충 이제 가정법 현재를 놓고 그다음에 직설법 조건문을 보고서 구분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진짜로 저번 시간에도 말을 했었죠. 그죠? 가정법 현재라는 애는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가정법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직설법 조건문과 거의 형태가 비슷하기 때문에 현대 영어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배우게 될 가정법 과거라는 애가 정말로 우리가 배워야 될 가정법에 대한 얘기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이 가정법 과거라는 거는 우선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게 가정법 과거라는 애는 현재에 대한 얘기를 나타낸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정법 과거이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 얘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가정법 과거라는 것은 시제 자체는 과거형이에요. 시제 자체는 과거형인데, 말하고자 하는 바 자체는 지금 현재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거다. 이렇게 알아주시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가정법 현재가 도대체 뭔지 먼저 한번 봐보도록 하죠. 자, 가정법 과거, 개념 정리 먼저 한번 해볼까요? 가정법 과거는 말 그대로 그죠? 생긴 것 자체가 if절 안에 시제가 과거 형식이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입니다. 시제 자체가 과거형이라서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 가정법 과거의 용법 자체는 if절 안에 가정법, 그죠? 가정된 그런 조건을 바탕으로 해서 주절의 안에 행동을 지금 언급하는 문장이에요. 그죠?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방금 전에 했던 얘기입니다. if절 안에는 물론 이제 과거에 대한, 그죠? 과거에 대한 그런 시제를 나타내는 동사가 나오긴 하지만 말 자체는 현재에 대한 얘기를 나타내준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가정법 과거가 왜 현재에 대한 얘기를 나타내는데도 왜 시제가 과거이냐면은 그 이유는 어떤 이제 아쉬움 같은 것들, 그 다음에 현재에는 일어나지 않은 상황을 말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만일 뭐뭐라면 뭐뭐 할 텐데, 이 뜻으로요,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일을 가정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현재 사실에 대한 얘기는 누가 얘기를 해줘요? 직설법이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죠. 직설법과 가정법은 반대되는 얘기다. 그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현재에 대한 사실은 직설법이 얘기를 해주죠. 직설법 현재형이 얘기를 해줘요. 현재에 대한 사실은.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바에 의하면 그렇죠. 자, 그런데 이 현재에 대한 사실에서 반대되는 일을 가정하고 싶으면은 가정법을 사용해야 되는데, 현재형 자체는 현재의 사실에 대해서 이미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 반대되는 사실, 이미 일어나지 않은 반대되는 사실을 한번 가정해 보는 일이기 때문에 현재에 일어난 일이 아니죠. 그죠? 반대되는 일을 가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제 자체를 현재형이랑은 좀 틀리게 써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시제 자체를 현재형으로 써주는 게 아니라 과거형으로 써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오케이. 과거형으로 나타냄으로써 뭘 나타낸다? 지금 원래 있었던 현재 일에 반대되는 일을 나타낸다. 이 정도만 봐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예. 자, 중요한 거는 그래서 가정법 과거가 과거 동사를 쓰는 시제 자체는 과거 동사를 쓰므로써 과거형을 나타내는 그런 것이 되겠지만, 언제까지나 뜻 자체는, 그죠? 어디까지나 뜻 자체는 현재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예제들을 보고서 의미를 봐보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 과거의 형태는요, 우선은 if 주어, 그죠? if절 나오고 주어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뭐라는 애, 아니면은 동사의 과거형이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뭐 아니면 동사의 과거형이 나온다. 비동사일 경우에는 그냥 뭐로 고정이다. 물론 이제 꼭 뭐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문법적인 것만 놓고 볼 때는 뭐가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나온다라고 알아두시고요. 뭐만 나온다. 이렇게 지금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비동사가 나올 때는 뭐로 고정. 그 다음에 나머지 일반 동사들은 동사가 과거형으로 나와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절, 그죠? 주절 부분이 이 뒷부분부터 될 텐데, 주절에서는 주어가 나오고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would라는 애, should라는 애, could라는 애, might라는 애. 자, 이런 애들을 바로 뭐라고 부르냐면은 법조동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법조동사. 이 법조동사, 이 네 개 중에 하나, should, would, could, might 중에 하나는 반드시 주절 안에 하나는 나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정법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방금 얘기했죠? 이런 조동사의 이름을 바로 법조동사라고 부른다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법조동사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었어요. 그죠? 이 법조동사라는 애는 가정법에서 반드시 꼭 나와야 되는 애들이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래서 가정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실 거. 우선은 가정법에서는 과거 동사가 나온다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과거 동사가 나왔을 때 주절 자체 내에서는 반드시 would, could, should, might 요 네 개 중에 하나는 나와줘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 뒤에는 당연히 원형 동사, 그죠? 동사 원형 나와야 되겠죠? 왜냐면 얘네는 조동사니까. 자, 예제를 한번 봐볼까요? If I were you, I would not believe what it says. 내가 만약 너라면 if I 원래는 I는 am이라는 애를 쓰고요. 그죠? am의 과거형은 was이기 때문에 was가 나와야 되는 거지만 비동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선은 비동사는 we로 고정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죠? 오케이. 자, 그래서 we라는 애가 지금 나온 겁니다. 오케이. 자, 이랬을 경우에도 여러분 문법적으로 틀린 거라고 봐주시면 안 돼요. we가 나왔다 그래서 이거 틀린 거 아니야? 라고 보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맞는 거라고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would not believe what it says. 자, would라는 애 지금 나왔고요. 그 다음에 not이라는 애는 그냥 부정어니까 그냥 둘째 치고요. believe라는 애가 지금 나왔죠. 그죠? believe가 동사 원형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위에 가정법 과거의 형태를 그대로 따르고 있죠. 그죠? 이랬을 경우에 의미상으로 어떻게 되는 거다? 현재에 대한 얘기를, 그죠? 현재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네. 현재에 대한 얘기인데 뭐가 되죠? 현재 상황의 반대가 되겠죠. 그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If I were you, 내가 당신이라면 현재 상황 뭐예요? 당신이 당연히 아니잖아요. 그죠? 맞죠? 당신이 아니라 내가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if I were you라고 했을 경우에 현재 사실은 내가 아니니까 당연히 그죠? 현재 사실에 대해서 그죠? 내가 아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반대 상황을 가정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너라면 내가 지금 너라면 I would not believe what it says. what it says 그가 말한 것이 되겠죠? 우리 what 배웠었죠? 그가 말한 것을 믿지 않을 거야 라는 얘기가 되겠죠. 믿지 않을 텐데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현재 사실 자체는 지금 가정법이라는 애는 현재 사실의 반대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맞죠? 자, 현재 사실은 뭐라는 얘기요? 당신이라는 사람은 그죠? you라는 애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I would not believe what it says. 믿지 않을 텐데 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 you라는 사람, 그죠? 당신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그의 말을 믿고 있는 거죠. 그죠? 사실 자체는 그의 말을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너라면은 걔 말 난 안 믿을 거다. 이러한 상황을 반대로 가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가정법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 가정법 상황 자체가 원래 있었던 사실이 아니에요. 그죠? 그 말에 반대로 여러분들이 사실을 이렇게 바꿔서 생각을 해주시면 이 가정법 자체가 진짜로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지 더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밑에 거도 한번 봐볼까요? If you bought it, you might regret it. 자, if you bought it, bought이라는 애가, 그죠? bought이라는 애가 과거형 동사가 나왔네요. 자, 그 다음 거, you might regret it. 이런 애가 나왔죠, 그죠? 마찬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있는 동사가요, 그 bought이라는 애가 동사가 나왔고요. 과거형 동사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if you might regret it. 그죠? 이런 애가, might regret이라는 애가, might 법조동사 나왔고 동사 원형 regret이라는 두 개가 나왔죠.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해도 가정법 과거형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과거형 동사 bought 그 다음에 might 다음에 동사 원형 나왔으니까 가정법 과거가 될 겁니다.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만약에 네가 그것을 산다면, 그죠? 그것을 산다면 you might regret it. 너는 후회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죠? 후회할지도 모른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 밑에 있는 예제 if he heard the news, he should be glad. 자, heard가 hear의 과거 동사, 그죠? 만약에 그가 뉴스를 듣는다면, 들었다면, he should be glad. 그는 기뻐했을 텐데,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를 한다면 무슨 얘기가 될 수가 있을까요? 소식을 못 들어서 그가 기뻐하지 않았다는, 지금 기쁘지 않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죠? 맞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알아주실 거 전부 다 지금 얘네들이 if you bought it, you might regret it, if he had heard the news, 그 다음에 he should be glad. 이런 애들 전부 다, 위에서도 마찬가지로요. 전부 다 어떤 현재에 대한 가정을 해준다는 거, 그죠? 현재의 어떤 사실의 반대에 대한 가정을 해준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은 더 간단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꼭 이 현재 사실의 반대이기 때문에, 현재에 대한 얘기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만약에 이해가 잘 안 되더라. 그랬을 경우에는 현재 사실은 그럼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가정법 과거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먼저 기본적인 거는 바로 이런 얘기가 되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을 텐데 아까 했던 얘기죠. 가정법 과거에서 if절에 쓰이는 비동사가 있죠. 그죠? 과거에서는 반드시 인칭이나 수에 관계없이 뭐가 쓰이는 게 원칙이에요. 이건 이제 문법적인 규칙에 따라서 그렇거든요. 근데 구어체, 문법적인 규칙에서 문어체 자체에서는 그렇게 쓰이는데 구어체 자체에서는 그냥 was로 쓰이는 경우도 다반사로 있습니다. 자주 그렇게 많이 사용이 되죠. 그죠? 근데 이제 문법 문제 자체 내에 있죠. 그죠? 어떤 문법 문제를 봤었다. 그랬을 경우는 그 문법 문제 자체 내에서는 이렇게 were로만 쓰인다는 거 우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직설법 조건문과 가정법 과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세 가지 개념이 한꺼번에 나왔기 때문에, 더 이제 좀, 혼란스러울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 저번 시간에 가정법 현재하고, 직설법 조건문 얘기를 하면서, 어떤, 가정법 현재 자체가 뭐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을 나타낸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가정법 현재라는 애는 현재라 보니까, 현재에 대한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도대체 가정법 조건문은 가정법 과거라는 애는 직설법 조건이라는 애는 도대체 무슨 의미적인 차이가 있는 거야? 라고 걱정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혼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합니다. 가정법 현재라는 애는 가정법 현재라는 애, 그 다음에 직설법 조건문이라는 애는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현재 사실에 대해서 뭐 가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일어난 일입니까? 안 일어난 일입니까? 당연히 일어나지 않은 일이 되겠죠. 그죠? 맞죠?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불확실한 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죠? 가정법 현재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의미 자체는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가정법 과거라는 얘기는 뭐라고 그랬었죠? 아까 명확한 현재적 사실, 그죠? 이미 확정된 그런 현재 사실의 반대 상황을 가정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차이가 뭐다? 가정법 현재랑 직설법 조건문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고요. 가정법 과거라는 애는 이미 일어난 일이 되겠죠. 그죠?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반대 상황을 가정하는 것이 바로 그 얘기가 되겠다라고 알아두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오케이. 자, 이 예제를 한번 봐볼까요? If he is at home, I will tell him about it. 자, 이 is라는 애는 be로 바꿔도 상관없죠. 가정법 현재는 비동사, 그죠? 원형 동사, 그죠? 자, 그 다음에 가정법, 현재가 아니라 이제 직설법 조건문일 경우는 그냥 현재형.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직설법 조건문이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말은 뭐예요? If he is at home, 그가 집에 있다면 I will tell him about it. 그에게 나는 그것에 대해서 나는 그에게 말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지금 그렇게 한마디로, 그가 집에 있다면 불확실하잖아요. 그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그죠? 맞죠? 반면에 if he were at home, I would tell him about it 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if he were 가정법 과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would tell 이라서 법조동사 would도 나왔고 tell도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의미상으로 봤을 때 그가 집에 있다면 나는 그것에 관해 말을 할 텐데 이란 얘기예요. 자, 이 얘기는 현재 상황의 반대가 되는 거니까요. 그죠? if he were at home 현재 상황 있다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죠? 만약에 있다면은 말을 할 텐데. 그러니까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현재 상황은 어떻다라는 얘기야. 집에 없으니까 그에게 이 말을 못 해준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에서는 지금 he were at home을 딱 보더라도 이 시제적인 차이만 보더라도 얘는 지금 집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한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직설법 조건문 if he is at home 얘는 자체가 아까 얘기를 했었지만 불확실한 미래 그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얘기니까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맞죠? 불확실하니까. 반면에 if he were at home이라는 애는 만약에 있다면 말을 했을 텐데 지금 없기 때문에 말을 못한다는 그죠? 그러한 아쉬움에 대한 얘기를 그죠? 나타내 주는 애기 때문에 당연히 if he were at home을 딱 보면은 얘는 지금 집에 없구나 라는 그런 상황 자체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런 차이점에서 여러분들이 가정법 과거와 현재 그 다음에 직설법 조건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이제 법조동사가 됩니다. 법조동사들이라는 애는 반드시 가정법 조건문, 가정법 과거에서 반드시 하나씩은 쓰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should, would, could, might라는 애에 대해서 의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should라는 애는 뭐뭐 하는 것이 도리에 맞다, 아니면 뭐뭐 하는 것이 옳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죠? 뭐뭐 하는 게
맞아, 그죠? 뭐뭐 해야만 해.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자, 어떤 뭐 윤리적인 얘기가 좀 되겠죠. 도덕적인 얘기. 자, 그래서 you should go there 이라고 했을 때 넌 거기 가야 하는 게 옳아. 그 다음에 you should have gone there. 넌 거기 갔어야 했어. 자, should have pp가 나왔을 경우에는 뭐뭐 했어야만 했다라는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우리 뭐 조동사 파트에서 우리가 뭐 간단하게 보긴 했었지만요. 이런 의미로 쓰이는 애들이고 would could라는 애들은 전부 다 어떤 이제 가정법 형태뿐만이 아니라 쓰였을 경우에 어떤 겸손한 의미, 그죠? 겸손한 의미가 된다라든가 아니면은 일어나지 않은, 그죠? 어떤 상황에 대해서 가정을 한다든가, 그죠?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여기서는 would you open the window라고 했을 때 will보다는 더 훨씬 더 공손한 표현이 되겠죠, 그죠? 이런 형태로 would, could가 사용된다. 이 정도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 거 might라는 애, may의 과거로 사용될 수는 있지만요. might 자체가 단정적이지 않은 공손한 의미를 표현하는 의미로 지닌 현재형 조동사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It might be good. 마찬가지야. It may be good이라는 애랑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might라는 애가 위에 would, could에서 본 것처럼 좀 더 공손한 표현이다 라고 봐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이 would, should, could, might라는 애들은 전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will의 과거형, can의 과거형, shall의 과거형, may의 과거형이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법조동사로 쓰이는 would, could, should, might는 will, shall, can, may라는 애 과거형의 의미보다는 얘네 자체의 의미, 그죠? 지금 뭐 하는 것이 도리에 맞다, 그죠? 그리고 나머지 얘네들은 어떤 공손한 표현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약간은, 그죠? 동사의 과거형과는 좀 틀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봐두시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이 would, could, should, might는 반드시 가정법에 들어가야 되는 애가 될 거고요. 우리가 하나 좀 같이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 가정법을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제 가정법 과거라는 애는 현재 상황의 반대라고 반대를 가정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요. 현재 상황과 현재 상황에 대한 그 직설법이 되겠죠, 그죠? 이 직설법 형태로 다시 전환을 해주고 이 직설법을 또 한번 가정법 형태로 전환을 해줄 수 있는 거, 그죠? 두 개를 왔다 갔다 전환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좀 기르러 주셔야 되거든요. 요 부분에 대한 얘기를 그래서 우리가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가정법하고 직설법이라는 애는 현재 직설법은 현재 사실에 대한 얘기, 가정법은 현재 사실의 반대가 되는 거기 때문에요. 물론 이제 그 형식 자체가 있죠. 그죠? 모양 자체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외워두시고, 우리가 아까 배웠던 것처럼 외워두시고 봐두셔야 될 필요가 있긴 있지만, 먼저 생각해 주셔야 될 거는 반드시 상식적으로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 해석적으로, 형식적으로 먼저 생각을 해놓고서 봐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앞에서 얘기했었던 대로 그 공식 있잖아요. 그죠? 공식에 대한 것만 그대로 따라가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공식에 대한 얘기는 물론 따라가야 되긴 따라가야 되지만 반드시 여러분들이 해석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고서 그 의미에 맞는 형태로 써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방금 얘기 드린 것처럼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가정법을 현재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If I were a bird, I could fly to you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새라면 당신에게 날아갈 수 있을 텐데 라는 얘기예요. 자,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정하고 있죠, 지금. 그죠? 그렇죠? 현재 사실의 반대예요. 자, 현재 사실은 그럼 뭐예요? 나는 새가 아니라서 당신에게 날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알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맞죠? 현재 나는 새가 아니라서 현재 나는 당신에게 날아갈 수가 없다라는 그런 현재 상황 직설법 상태의 문장으로 전환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 자, if라는 애는 사라져게 되겠죠. 그죠? 가정법에서 뭐뭐 한다면이라는 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if를 우선은 생략을 해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뭡니까? 현재에 대한 얘기니까 과거 형태로 쓰였던 동사들을 다 어떻게 씁니까? 현재형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if는 지금 생략이 됐고요. I'm not a bird. 그죠? 앞에 있는 as는 이따 볼게요. I'm not a bird라는 애가 당연히 들어가줘야 되겠죠. 현재형에 대해 나는 새가 아니야. 그죠? 당연히. 그러니까 not이라는 애가 지금 들어간 겁니다. 그죠? 그 다음 거.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못 날아가. 그러니까 이 could라는 애를 현재에 대한 얘기니까 현재형으로 바꿔주는 동시에 not을 붙여줘야지만 그 의미가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I can fly to you 라고 써주면 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 추가를 해주셔야 될 게 이 앞에 있는 절과 뒤에 있는 절은 절이죠. 그죠? SV입니다. 이랬을 경우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우리가 배웠었죠? 접속사라는 게 필요하겠죠. 그죠? if라는 애가 사라지는 대신에 누가 나야 돼요?
뭐뭐기 때문에 뭐뭐 할 수가 없다. 그죠? 이유를 나타내주는 애가 접속사가 나와야 되겠죠. 그죠? 이유를 나타내주는 애, as나 뭐 because 뭐 이런 애들이 될 수 있겠죠. 우선은 as가 가장 쓰는 게 어울립니다. 그죠? 그래서 as를 지금 써서 나타내고 있다. 뭐 그런데 as라는 애 꼭 쓰지 않고요. as라는 애를 아예 안 쓰고 뒤에다가 so를 넣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죠? 생각해보세요. I'm not a bird. 나는 새가 아니야. 그래서 so 그죠? 나 당신에게 날아갈 수 없어. 의미상으로 똑같죠. 그죠? 자, 그래서 어떤 접속사를 쓰느냐라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as를 쓰든 because를 쓰든 아니면은 so를 쓰든 뭐 so를 쓰면 이렇게 좀 자리가 바꿔줘야 되겠죠. 그죠? 장소가 as가 쓰이는 장소에는 못 쓰겠죠. 이런 형식으로 그냥 의미상에 맞춰서만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하나 더 볼게요. If she were not lazy, she could get a job. 그가 게으르지 않다면 그녀는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 텐데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자, 그 얘기는 뭡니까? 그녀가 게을러서 그 일자리를 얻을 수가 없다라는 반대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맞죠?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정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현재 사실은 어떻다는 얘기야? 게을러서 일자리를 얻을 수가 없을 걸 이런 얘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오케이. 자, 그러니까 동사들은 현재에 대한 얘기니까 직설법으로 바꿔야 되니까요. 현재형으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could도 똑같이 can이라는 애로 현재형으로 바꿔줘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접속사 if를 없애주면은 이 현재에 대한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 현재에 대한 얘기니까 she is나 is lazy. 그녀가 게을러. 그죠? 게을러. 그래서 she cannot get a job. 그죠? could를 현재형으로 바꿔서 이를 자리를 얻을 수 없어.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자, 이 말을 연결시켜줄 as라는 애가 지금 쓰이고 있네요. 마찬가지로 as를 안 쓰고 뒤에다가 so를 붙여줘도 의미상으로는 맞다. 자, 그 다음 것도 해볼까요? If she had enough money, she could buy a new car. If she had 과거형 동사, could buy 과거형 동사 나왔습니다. if절, 가정법 과거죠. 그죠? 자, 그녀에게 돈이 충분하다면 if she had enough money, 돈이 많이 있었다라면 she could buy a car. 그 차를 살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얘기죠. 현재 사실에 대해서 가정을 하고 있죠. 그죠? 맞죠? 그러니까 현재 사실은 뭐라는 얘기예요? 가정을 안 하고 현재 사실로 가보면은 돈이 지금 충분하지가 않아서 뭐라는 얘기예요? 차를 살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맞죠? 그러한 현재 사실에 대해서 가정을 하는 게 바로 이 문장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현재 사실을 다시 복원을 해보면은 현재 사실 돈이 지금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돼야 된다? 현재형으로 have로 가야 되는데 앞에 she가 3인칭 단수죠. 그죠? 그러니까 해지로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거. she could에서 can이라는 애로 바꾸면 되겠네요. 그냥 현재형. 그죠? 맞죠? 자, 요렇게 바뀐다. 동사는 요렇게 바뀐다라고 생각을 해두시고요. 의미상으로 아까 뭐라 했었어요? 그녀에게 돈이 충분하지가 않아서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has가 그냥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나오면 안 되고 doesn't have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죠? 돈이 충분하지가 않아 이렇게 가야 되겠죠. She doesn't have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She doesn't have enough money. 돈이 많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she 새 차를 살 수가 그래서 없죠. 그죠? 그러니까 can 뒤에 누구 또 들어가야 되죠? not이라는 애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she cannot buy a new car.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접속사를 집어넣어서 as나 so를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she doesn't have enough money. 돈이 충분하지가 않다. 그래서 그 차를 살 수가 없어. 이렇게 말을 해주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가정법 과거에 대한 얘기 지금 다 해봤는데요.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모양 자체가 좀 복잡하기도 하고요. 의미 자체가, 시제 자체는 과거에 대한 시제인데, 의미 자체는 현재에 대한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여러분들이, 좀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수 있도록 좀 숙지를 잘 해두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가정법 과거가 나왔을 때, 그렇다면, 현재 상황에 대해서 가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진짜 현재는 뭐 현실은 어떻다라는 건가? 여러분들이 서로 전환을 시키면 되는 거죠. 현재 사실과 그거에 대한 가정을 여러분들이 전환시키면서 여러분들이 맨 마지막에 했었던 거죠. 이걸 좀 자유자재로 해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가정법 과거 했으니까 두 번째로 봐주실 게 가정법 과거 완료거든요. 과거 완료에 대한 얘기 해보도록 할게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